뉴스탑10이 꼽은 3위입니다. 미 국방장관까지 덧센 자가 온다. 자,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왜 빚을 진 느낌일까요? 이번 주 미국 국무부의 핵심 당국자 4인방이 한꺼번에 서울을 찾아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 등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엔 이들보다 더 높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서울에 옵니다.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이현정 의원. 네. 다음 주에 국방장관까지 온다. 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융단 폭격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특히 이렇게 많은 미국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이렇게 동시에 오는 것은 저는 거의 뭐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무부 차관보 비롯해서 경제차관이라든지 또 뭐 부차관보라든지 이런 더군다나 방위비 협상 대표까지 갑자기 왔어요. 방위비 협상하는 사정도 아닌데도 본인이 왔습니다. 와서 우리나라의 언론계와 재계 관계자를 만나고 갔는데, 자, 그러면 다음 주 오는 이제 마크 에스퍼는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상황의 결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뭘 들고 오겠습니까? 지금 이미 온 사람들이 다 청구서를 들고 왔습니다.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기존보다 한 5배나 많은 청구서를 들고 왔어요. 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아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마크 에스퍼 장관이 왔을 때는 거의 여기에 쐐기를 박는 어떤 작업이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빨리 오느냐. 왜냐하면 22일 날 되면 지소미아가 일단 파기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했기 때문에 22일 날 24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일 정보교환 협정은 일단 파기가 되는 상황이죠. 어떤 면에서 미국은 이 파기되는 상황을 결정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에스퍼 장관이 오게 될 경우에 방위비 협상과 그다음에 지소미아 파기 문제와 등등을 다 결합해서 어떤 우리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받아드니까 참 무거운 청구서였습니다. 5조 5천억이라는 돈이 그 미국 쪽에서 요청하고 있는 공식적인 액수입니까?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밝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미 측의 요구가 상당히 과거와는 달리 큰 폭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본 입장에서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주던 비용 말고도 대한반도 방위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반도 주변의 전력 자산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정찰력 모든 걸 총괄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항상 2달 전부터 이 5조가 넘는 방위비의 분담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쭉 했지만 그 사안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니 글쎄요, 국방부 장관까지 다음 주에 방한하는 마당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마냥 거부만 할 수 있을까요? 자, 거부를 하게 되면 아마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을 하는 그 전력을 우리 국방 예산과 우리 병력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병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불가능하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한반도 외에 있는, 즉 괌이나 또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 위에서 후방 기지에 있는 전력들, 오키나와에 있는 전력들, 이런 것들의 운영 비용까지 우리에게 부담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일본과 관계되는 그런 전력들은 주일 미군하고도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또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중 청구 문제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되고, 그 이중 청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즉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주한미군 외의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또 하나, 이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일본의 수출 규제 대항에 비장하게 파기했던 지소미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We've tried to work around some of this with regard to being able to do some of the bilateral information sharing between each of us to try to keep going through it. We would like to see resolved so that all of us can focus on the biggest threats in the region, which is North Korea's activities and then the Chinese efforts to destabilize the region. 예,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좀 종합해보면요. 지소미아를 연장해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자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계속되는 추궁에 어렵게
어렵게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지소미아가 이렇게 이 파기가 되면 가장 덕을 보는 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특정 국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장관님 그게 답변이 말이 됩니까? 지금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 중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한국의 외교장관으로서 특정 국가를 국방부 장관님은 북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는 외교장관 차원에서 북한 쪽이 가장 덕을 보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조차 네. 김정호 시장이 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북중이 이득을 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관련해서 외교부 장관은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제 청와대 김윤정 차장이 뭐 이렇게 대통령의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종료 선언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은 북한의 미사일 막는 능력이 훼손된다. 두 번째 동북아가 위험해진다. 세 번째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은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동북아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은 바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관련 정보를 원활히 교환을 해야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종료되면은 앞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그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 방어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논리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이 압박은 기업에까지 미쳤습니다. 우리 통신 기업을 불러서 중국의 화웨이를 쓰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But the United States, for its part, will only participate in trusted networks. We will only share America's information with those networks that we are confident aren't under the control of China or China's government. And so there's real risk if countries choose that path that we won't be able to participate in those networks because of the risk. 그러게요. 지금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이 기업에까지 미쳤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중국 화웨이 제품 쓰지 말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데 그런데 LG U+ 관계자는 없었어요. 이건 왜 그렇게 된 영문입니까? 6일에 이제 미국 대사관장에서 이러한 리셉션이 있었는데요. LG U+ 같은 경우는 지금 화웨이 통신 장비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 반발을 우려해서 뭐 주요 군사 보안 지역, 또 미군 기지 주변 기지국은 화웨이가 아닌 다른 나라 장비를 쓰고 있지만 이 반화웨이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이 봤을 때 LG U+는 이미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화웨이와 손을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SK와 이 KT를 부른 것은 강력한 사인이겠죠. 이게 단순히 미국이 과거처럼 압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화웨이와 손을 잡았을 때 어떤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암시까지 우리가 좀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 차관보와 KT의 황창규 회장이 독대를 일정 부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통신사 주요 회장과 미국의 국무부 경제차관이 독대를 하면서까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아마도 이제 무역전쟁이 계속해서 타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한국의 주요 기업들, 특히나 이 보안과 관련된 통신기업들은 확실하게 미군 편에 서야 된다. 미국 편에 쓸 것을 주문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전방위 압박 그리고 다음 주에 국방장관까지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글쎄 우리나라의 안보 부담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어떤 해법을 빨리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신인균 대표님과 얘기했던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선 추방 관련해서 선언 추방과 관련해서 경계 실패를 묻기 위해서 날조된 거짓말을 뭐 얘기했다고 하는 건 저희가 한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또 뉴스타파에서 또 그 얘기를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외교안보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합니다.